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일상생활 하면서 화가 많이 나시죠? 작은 일에도 우리는 화를 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화가 날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화를 풀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누구나 하고 삽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기도 하고 또 선생인 제가 섭섭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행동 상황도 있지만 말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하면 상처를 받고 또 어떤 말을 해서 또 상처를 해소시켜 줄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상대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해줄 때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듣고 싶지 않은데 그 말을 상대가 서슴없이 할 때 견딜 수 없는 화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가 그것을 하면 손에 장을 지질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죠. 사실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손에 장을 지진다 할 때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 그 장이 뭘까요? 그래서 제가 선생할 때 여러 학생들과 선생님께 질문했는데 저는 모두 달랐습니다. 대체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을 이렇게 지져가지고 쇳덩어리를 손바닥을 이렇게 지지는 거. 옛날에 여러분 그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 볼 때 여기에 노비 노자나 노비 비자를 쓰고 다녔었잖아요. 그것을 불로 지졌다 그러죠. 그건지 또 어떤 사람은 여기 손에다 펄펄 끓는 된장 등을 올려놓는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손으로 불을 지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손을 지진다. 뭐 불에 지진다. 너는 그 일을 절대로 하지 못한다. 너가 그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갖고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상당히 섭섭하죠. 그리고 그 말 한 사람을 평생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 한 사람은 실제로 상대를 그렇게 상처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즉 상투적으로 너가 그거 일을 해봐라. 네가 그 일을 이루어내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라고 그냥 말을 던졌을 뿐입니다. 그냥 그 친구는 아무 생각 없이 일상적으로 쓰는 말 던진 건데 상대방은 야, 저 친구가 내가 이 일을 하면 손에 장을 지죠? 그렇게 나를 못 믿어? 그래, 두고 보자. 물론 그 친구가 그 일을 수행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 말을 한 사람은 그런 뜻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상대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일을 해냈다. 그럼 따라와서 너 손에 장 지져봐라. 거기서 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책상 앞에 작은 글씨로 그럴 수 있지라고 했고 제 카톡 메인 사진에는 허허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상대가 어떤 말을 하든 또 어떠한 행동을 하든 허허 그럴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제 이해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까는 수많은 말이 있지만 손에 장을 치겠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 상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했는데 상대는 그것을 듣고 평생 한으로 생각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도 그래 너 내가 하면 너 손에 꼭 장 지져야 돼 그리고 웃고 넘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말이 상당히 중요한 것 맞지만 그 말을 주고받는 상황 정황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 번째 단계로 접근해 본 것입니다. 말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즉 그 상황, 정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일지라도 어떤 때는 그것을 엄청나게 슬프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또 그 사람이 다른 상황에 대해서는
그래 너 내가 하면 너 꼭 장을 주셔야 돼. 그리고 껄껄 웃고 어깨 동무하고 지나갈 수 있는 거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말하고 똑같은 사람이 듣는 건데 상황에 따라 어떤 때는 평생 한으로, 어떤 때는 그냥 웃고 지나치는 즐거운 이야기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상황. 그러면 늘 행복한 상황만 만들 수 없고 행복한 상황 때 그 이야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인해서 얼마든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 두 번째 정황을 통해서 슬플 수도 있고 그냥 유쾌하게 넘길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상대방의 마음을 살펴줘야 되는 거죠.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독심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아부하는 성향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상대 비유나 마치고 기분 좋은 말이나 하고 그러면 상대는 처음에 한두 번은 좋을 줄 몰라도 저 친구는 진정성이 없어. 저 친구는 왜 저러지? 그렇게 되면 이제 곤란하죠. 마음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이때 긍정적인 말을 해주면 정말 좋아할 것이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긍정적인 말을 하면 저 친구는 오히려 오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읽어주는 것.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고요? 이제 책을 좀 읽으면 되지 않을까요? 심리학에 관한 책을 읽어서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헤아릴 수 있는가 등도 볼 수 있고, 또 책 읽기 싫으면 상대방과 대화를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하기보다 들어보시면 쉽게 이해될 겁니다. 이제 원칙을 세우는 거죠. 나는 오늘 친구들 만나면 내가 말을 하기보다 많이 들을 거야. 근데 들을 때도 이렇게 끄덕이고 들어주세요. 경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가만히 들어주세요. 그것을 가장 잘하는 분이 여자 아나운서는 이금희 아나운서고, 남자 아나운서는 지금도 가요 무대를 진행하는 김동건 아나운서라고 합니다. 두 분의 공통점은 당신들의 말을 많이 하기보다 패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또 들어줄 때 딴짓 전혀 안 합니다. 여러분 아나운서들 보면 또 이렇게 대담하는 거 보면 뭐 저도 가끔 그러는데, 상대방 이야기할 때 뭐 딴 걸 만진다든지 다른 데 시선을 돌린다든지 이러는데 두 분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건 나이가 어린 분이든 그 다음에 동년배든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든 항상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이야기하고 예 그렇군요 그렇군요 라고 맞장구를 쳐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제 작은 비법 하나,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이렇게 응대해 준다.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나고 조금 전에 A 선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도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은 제가 좀 다르게 보았습니다 라고 하면 상대방도 매우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그게 아니고 라고 하게 되겠죠. 그럼 그게 아니고 라고 하는 순간에 상대방은 뭐지? 내 얘기를 이제까지 들어주고 그냥 묵살시켜버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고 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 괴롭히려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언어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언어 습관이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한다면 그 언어 습관은 빨리 바꿔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 대화 속에서 쓰면 곤란한 것들 제가 한두 개 해볼까요? 그게 아니고 절대로 쓰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차피, 어차피 너 그거 했으니까 한번 해봐. 어차피 그 물건 샀으니까, 어차피 그 대학 들어갔으니까 그냥 공부 열심히 해봐. 상당히 상대를 폄하시키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언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 꼭 써야 할 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가짐과 또 그러한 표현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다. 쓰지 말아야 할 것은 어차피 그게 아니고 라고 하는 것.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러한 언어 생활들이 우리를 훨씬 더 행복해지고, 또 써서는 안 될 말들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언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허허 그럴 수 있지, 저 친구가 저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겠지, 또 저런 말을 할 수밖에 없겠지 라고 하고, 가능한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끄덕여주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꼭 상대의 정반대 이야기하고 싶으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A 선생님께서는 이야기해 주었는데 참 잘 들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그러나 이 말을 쓰지 말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라고 아주 부드럽게 가면 상대도 그래, 저 친구 참 나를 배려하는구나, 처음부터 나와 정반대 입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수긍해 주고,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애들로 표현하는구나, 완곡하게 표현하는구나, 나 상처받지 않도록 점잖게 표현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서로 행복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느 순간 화는 사라져 버렸겠죠. 여러분, 고맙습니다.